엑스레이상에 좌우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이내에는 너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가보신 분들이면 엑스레이 다 한 번쯤은 찍어보셨죠. 찍기는 찍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찍어만 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랬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엑스레이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만 있더라도 감히 치과에서 호구 한번 세게 잡아봐야겠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이상 치과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수많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꾸준히 설명드려 왔습니다. 이제는 엑스레이만 봐도 이 환자분이 치과에 왜 오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정도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과 가시기 전에 이 영상만 숙지하고 가셔도 치과에서 터무니없이 호구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 앞에서 엑스레이를 보고 아는 척해도 되나요? 이런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정보가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당장 챗GPT나 제미나이 어플 열고 거기다 질문만 해도 준 전문가 수준의 대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치과에 가서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뭐 이런 식의 태도까지는 곤란하겠죠. 그래도 내가 내 몸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 정도 의사표시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훌륭한 치과의사라면 이분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신 분이니까 좀 더 심도 깊게 설명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분은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신 분이니 좀 더 정성 들여 진료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겁니다. 반면 사기꾼 같은 놈들이면 젠장 이번에 호구 잡기는 끝났네 그냥 당장 귀찮으니까 내쫓아버려야겠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슬쩍 흘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기꾼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좌우 구별법입니다. 엑스레이상에 좌우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이내에는 너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학 영상 정보들은 좌우가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른쪽 아래 어금니 쪽에 통증이 있거나 한다고 할 경우 치과의사에게 방금 찍은 엑스레이의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쪽 부위에 바람이 들 때 시리거나 아파서 왔어요. 벌써 이 순간 치과의사는 딱 긴장하게 될 겁니다. 충치는 엑스레이에 어떻게 나오나요? 먼저 정상 치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아의 안쪽 한복판에 까만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신경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하얀 부분도 두 개의 층으로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 더 하얗죠. 여기를 범랑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단단한 부분이죠. 단단한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랑질과 신경 사이의 이 부분을 상아질이라고 부릅니다. 충치가 여기까지 진행된 경우 시리거나 하는 증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충치가 심한 치아를 한번 보시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범랑질과 상아질 쪽이 까맣게 뭉개져 있고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엑스레이 충치의 경우 이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신경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라면 신경치료를 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충치가 있더라도 이것과 달리 만약에 이 정도 크기로서 여기 신경과 거리가 있고 상아질 초반부인 이 정도까지만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 케이스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충치라는 게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보다 항상 어느 정도 이상 깊기는 합니다.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딱딱한 껍데기인 범랑질에 있는 충치는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결국 치과의사들은 육안상과 엑스레이상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상 보이는 그런 충치, 그런 경우에는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때운다고들 표현하는 레진 치료, 그것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싼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닌지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제일 자주 써먹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잇몸병은 엑스레이에 어떻게 보이나요? 잇몸병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랫니의 경우 여기를 쭉 이어나가는
이 라인이 잇몸뼈 라인입니다. 위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을 때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아주 건강한 분들의 경우 치아 뿌리에 전체가 다 잇몸뼈에 감싸져 있고요. 치아 머리만 뼈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잇몸이 이제 좀 안 좋으신 분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지금 요 정도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잇몸 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라인이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위에는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와 여기의 격차, 이게 클수록 잇몸병이 악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염증이 뼈를 녹여서 이 라인이 계속 깊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를 넘는 순간 통증이 오고 이가 심하게 흔들려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랑니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사랑니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큰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큰 어금니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이걸 사랑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사랑니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사랑니를 발치해버린 사람의 경우 이 큰 어금니는 2개만 남게 되겠죠. 보통 사랑니 환자에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아래쪽 어금니 때문입니다. 이 아래쪽 어금니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각도가 뒤틀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각도를 봐야 되고 이 치아의 경우에도 이렇게 앞치아의 옆구리에 이렇게 꽂혀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매복사랑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각도와 묻혀있는 방향과 깊이를 엑스레이로 보고 발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와 여기 내려오는 선이 보이시죠? 여기도 선이 2개가 있는데 이 선 2개 사이에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 신경 손상의 가능성, 후유증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경관과 뿌리가 너무 가깝거나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큰 병원에서 발치하도록 추천받게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수도 없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좌우 구분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이 영상 보신 거 값어치 충분히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